전 세계 수급세가 AI 쪽, 그것도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인 AI 선두주자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트럼프 2기에 힘을 얻는 테슬라,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 테슬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국내 기업은 어디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파생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지금 이 자율주행 그리고 특히나 이 테슬라가 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결국 트럼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역시나 세계 인사들도 민주당 지지자, 해리스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또 트럼프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대표적인 지지자였었던 킴 카다시안이 이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게 유료로 포스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한화 가치로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조사 결과 킴 카다시안이 이번에 포스팅을 한 건 정말 자기 뜻대로 테슬라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포스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 로봇이 사이버캡을 타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 절대 빠질 수 없고요. 테슬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이 흐름들 주목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또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건 조금 이따 다뤄보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으로 AI에 대한 흐름으로 하나하나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포인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뿐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세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있었던 내용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테슬라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대신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다른 차는 우리가 직접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뭐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폐지되지도 않았고,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도 이 IRA 폐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는 거는 IRA는 폐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전부 다 공화당 쪽 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과되는 거는 쉽지는 어렵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이 IRA가 폐지가 되게 됐을 때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기차 공장 단지 쪽에 있는 인물들은 지역들은 분명히 타격이 크거든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또 강조한 게 또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은 결정이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멕시코 쪽에 이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쪽의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25% 부과를 하겠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0%더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IRA 이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혜택을 줄여버리면 다른 데로 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입하는 이런 흐름들로 일자리가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걸 우려를 했다. 트럼프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IRA 폐지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 반도체 칩스법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 만큼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을 이 개빈 뉴섬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한 해프닝이 좀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해리스 부통령이 좀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을 떨어지고 나서 뭐 굉장히 좀 몰골이 좀 수척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는 도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정당한 싸움을 하지 못했다. 2028년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이 해리스보다 좀 더 액션을 먼저 취하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졌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인터넷 자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이 테슬라 쪽에 검색량이 오히려
지금 연간 검색량이 한 달 동안에 무빙 에버리지 상승풀을 조사를 했는데 테슬라는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판매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세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킴 카다시안 같은 뭐 유명 인사들이 테슬라를 홍보해주기도 시작했고 지금 사이버캡이라든지 모델 Y도 새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검색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전기차의 침체는 아니다라는 거. 다만 지금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자,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테슬라 지금 연말 세일을 굉장히 많이 또 걸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또 인파들이 모이면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기 위해서 또 인파들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렇게 또 프로모션 때문에 또 테슬라를 판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당연하게도 내년에 이 주니퍼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뭐 재고떨이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업계가 사실 그래요. 어쨌든 연식이 넘어가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많다는 거는 여전히 테슬라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청두 지역에서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도 인지도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개된 내용들만 잠깐 보면 좀 모델 3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뒤에 있는 후면 램프, 테일 램프가 이 디귿자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75kW에서 95kW로 배터리 양도 또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자, 한 번 충전하면 이제 500km를 갈 수가 있겠다. 이제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뭐 20% 감안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충전하면 한 400km 갈 수 있는 테슬라가 상륙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기술력은 점점점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테슬라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자율주행 그리고 사이버캡 자율주행과 함께 사이버 트럭까지 내년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이런 흐름들을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원격 조작팀을 채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자세하게 좀 내용을 보면은 중국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두 지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실제로 뭐 원격 조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연결이 끊기거나 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먹통인 경우에는 긴급 출동 내지는 이렇게 원격으로 수동 제어할 수 있는 24시간 전담팀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테슬라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율주행을 내년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사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또 임명이 되면서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을 제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연방법이 이 주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어마무시한 금액을 베팅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인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강경하게 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은 망해도 싸다. 보조금 없애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는 완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연방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트럼프한테 베팅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법 제정이거든요. 이게 제정되게 되면 뭐 아까 봤었던 지지고 볶던 캘리포니아 지역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의 2025년에 연방법을 대비해서 전담 팀을 구성을 시키고 있고 킴 카다시안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기차 관련된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왜 이렇게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박스권 내에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는 이제 전 세계 이 돈이 모이는 또 나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지금은 역시나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하방 압력을 좀 견디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또 하락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자, 요 구간대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 차후 2024년도는 엔비디아였다라고 한다면은 감히 2025년도는 테슬라. 근데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AI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할 때 이 테슬라를 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ETF 수익률 1위가 바로 테슬라 밸류체인 쪽 ETF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테슬라 관련된 뭐 AI라든지 오픈 AI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테슬라 관련된 뭐 소부장 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좀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하나둘씩 좀 캐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소강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 폭풍 전야라고 지금 가장 조용할 때가 또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공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주식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